오랜만입니다, 모영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의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추혜인이고요. 별명은 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무용 설명 많이 하셨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산림이 지금까지 그 성소수자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저는 책에서 읽었어요. 왕진과방. 네네. 네. 근데 그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진료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성소수자 환자분들이 산림의원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특히 트랜스젠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든지 꾸준히 약물을 투약한다든지 하는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림의원에 자주 이제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산림의원에 총 오신 분이 한 1000분 정도? 하루에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산림의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좀 지방에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병의원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굉장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서울에서도 뭐 대중교통으로 1시간, 1시간 반씩 떨어진 곳에서 산림의원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호르몬이라면 한 3주 이렇게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주사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뭐 평균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약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오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뭐 주사 약을 처방해서 스스로 주사를 맞으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주사 약을 가지고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산림의원에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방문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호르몬 치료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이제 평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특히 장기간 투여를 했을 때 생기게 될 수 있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이런 문제들까지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질환들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전문 공부를 의사분들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사실 호르몬 치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네. 산림의원을 만들 무렵에 몇몇 트랜스젠더 분들이 산림의원에서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내가 무슨 생식 내분비 전문도 아니고 생식 외과를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호르몬 치료를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차피 제대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외국 논문을 보고 참고해서 해주면 좋겠다. 외국에는 워낙 가이드라인이나 논문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했어요. 여러 나라의 논문들을 뭐 미국, 캐나다, 태국, 영국 막 가이드라인 나오는 곳들을 참고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작하고 보니 한국인들한테 딱 맞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인에게 맞춤형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많이 변형을 했고 지금은 약간 산림만의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서 그래도 제일 한국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호르몬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이 진짜 대표적인 병원 중에 하나고요. 산림에서 만든 프로토콜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영쌤 혼자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나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살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사 외적으로 문화나 이런 쪽에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대기실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병원을 추구한다. 그리고 차별이 없을수록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이제 내걸고 있고 벽에 이제 붙여놨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성별이든지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성중립 화장실을 산림의원뿐만 아니라 산림치과 그리고 산림 데이케어 센터까지도 다 성중립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는 일단 면접을 볼 때부터 신입 직원 면접을 볼 때 항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신입 직원 면접 질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뽑힌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한 번씩 성소수자 환자 이해라고 하는 정규 교육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산림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실제 하고 있으니까 호르몬 치료에 대한 직원 교육들을 따로 배치를 해서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를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 외에 하고 있는 치료들이 더 있나요? 성소수자에 관련된 진료 어떤 범위? 네.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기본적인 네. 건데도 쉽게 받지 맞아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HIV 감염인들도 산림의원이나 산림치과에서까지도 본인의 감염 사실을 밝히고도 편안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 없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일상적인 진료를 한다는 것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받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살림은. 성소수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림에서 보고 있는 성소수자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만 처음 얘기하셔가지고. 네네네. 저희 LGBTAIQ라고 해가지고 네 레즈비언, 그걸 다 성소수자로 바이섹슈얼, 보는군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네. LGBT까지는 들어보지만 그 뒤에 거는 관심이 더 있지 않는 이상 그게 뭐야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대단한데? 그거를 다 공유하는 거죠 병원이 그 문화를 네네네. 다 교육을 받고. 네. 의료기관은 누구나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거부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보니 누군가 오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누가 오시더라도 편안할 수 있게 누가 오시더라도 여기에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누구라도 오세요. 누구라도 오셔도 됩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무슨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런 간호대는 나이팅게일 선서하고요. 의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기에 그게 나와 있나요?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뭐 그런 거를 더 지키는 병원이네요. 역시 살림 오십시오 여러분. 살림으로 다 왔어요. 살림은 또 서로 다른 과가 모여있는 협동조합 그 의료 시스템인데 이 트랜스젠더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협력해서 진료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네네. 일단은 산림의원 내에서도 가정의학과랑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을 하고 있거든요. 살림이 자랑이죠. 네, 성소수자 환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고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정의학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가정의학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던 중에 좀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생겨서 또 정신과에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진료를 해나갈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한 부분이고요.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네. 왜요? 다른 치과들을 갈 때 주민등록증이랑 외양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의료기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의료기관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분을 사칭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너무 무수히 받다 보면 그런 질문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그럼 사칭한 사람은 어떻게 걸러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정하고 사칭하는 사람은 걸러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초진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게 될 때 주민등록 번호와 외양을 맞춰보기보다는 그분의 사진을 사진과 지금의 얼굴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죠. 네. 섬세하네요. 한의원 선생님들도 최근에 그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의원까지? 네, 한의원까지.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음기 양기를 어떻게 좀 해주는 건가요? 지금은 어떤 이제 뭐 한방 약제로 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한방 약제들 중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방해하는 이를테면 이제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약을 뭐 남성화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는 분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약효가 상반될 거잖아요. 혹은 뭐 한방 약제들 중에서 호르몬 약제와 어떤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약제들 좀 걸러내려고 하신다거나 어쨌든 뭐 성 정체성이라든지 내가 어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본인에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그런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살림에서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밝히면 밝힐수록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니 다 뭐 아니 뭐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받고 있는 조치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더 네. 좋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죠. 모든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밝히기 꺼려지실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산림에서는 다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라면 여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정보를 아, 모르니까 네네, 이런 데가 네. 있어도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떡상이 안 되면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홍보를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의료 정보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아름아름으로 유통이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뭐 산림의원이 호르몬 치료를 음. 하는 곳이야라고 처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런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잘해, 뭐 혹은 이제 산림이 믿을 수 있는 호르몬 치료를 해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가끔 이제 그만 와라 이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산림은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병원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아 끝인가요? 네. 아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